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을 가지고 예를 들겠어요. 그런 다음에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두 파트로 나누어서 여기다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살림하는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살림하는 집. 집을 한번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게 집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구조물부터 시작하죠. 이제까지는 기능부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에 처음에 띄는 게 뭡니까? 구조물이라는 존재 현상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 존재 현상이, 이 존재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인도에서. 이건 그냥 물질적인 어떤 요소가 결합했다가 흩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은 집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있어서 거기서 생겨난 것이다. 이데아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주장했잖아요. 인도에서도 이데아라는 말은 없었지만 이 집이라는 실체가 있다. 어떻게 해서 집이라는 실체가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집이라고 하고 저것도 집이라고 하고 이렇게 집이라고 할 때는 집이 실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럴 것 같죠? 세존이 그것을 정리해 줬어요. 바르게. 그렇지 않다. 이 집이라는 구조물 속에서 세존이 발견한 것은 두 가지요. 이것은 누구든지 눈으로 보니까 뭐 발견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뭘 발견했냐? 이 집을 산출하는 구조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구조의 개념을 잘 몰랐나 봐요. 지금 우리는 구조의 개념을 막 마음껏 쓰잖아요. 그런데 세존이 이 구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이걸 밝혀낸 사람이에요. 구조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기능의 결합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만 좀 우리 상식하고 조금 달라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기능, 구조, 구조물에 대한 개념을 완전하게 지금 이해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이거 이해하면 바로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한치의 의심도 없고 눈은 항상 밝고 귀는 항상 밝아요. 이제 어둠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상식적이에요. 구조물, 구조, 여기까지는 상식적인데 세존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조가 기능이 결합해서 됐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보면 집은 구조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집이라고 하는 이 구조물은 어디서 생겼어요? 구조에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구조는 기능이 결합한 거예요. 공부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존재라는 것을 딱 볼 때 뭘로 봐야 되겠어요? 저거 구조물이야. 저건 실체가 나타난 것이 아니야. 저것은 이렇게 저렇게 구성해서 얽어서 만든 거예요. 구조가 기능의 결합이라는 거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보통 사람들이 그 말을 쓰거든요. 아파트 사서 들어갔는데 공사를 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가 불편해서 뭐 구조를 고친대.
그러면 구조를 고친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그 구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기능에 제한이 있으니까 좀 자유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고치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구조가 곧 기능이라는 것을.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못 봐요. 왜 못 볼까요? 못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능이 구조로 나타나고 구조가 구조물로 나타나는 그 과정에 대한 관찰력이 없어요. 사티가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 사티는 아주 중요한 수행 방법입니다. 세조는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사티라고 이미 설했죠. 지금 이거 이해하는 것이 사티를 개발하고 확립하는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기능이 결합해서 구조가 되죠. 결합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조건 발생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조건 발생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라겠잖아요. 서로가 조건이 돼서 함께 나타난다고? 함께 나타난다는 말을 써야지 동시에 나타난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죠. 우리 눈은 두 가지 사물을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눈의 가운데에 중심 와라는 곳으로 들어오는 사물만 명확히 볼 수 있어요. 나머지 그 눈이 이렇게 크지만 주변으로 들어오는 것은 흐릿하고 흑백이고 몰라요. 집은 구조물이야. 구조물이다. 우리는 이걸 다 알아. 근데 이 구조물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구조에서 나온 거야. 근데 이 구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기능들이 결합해서. 이거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이제 한번 돈도 벌었겠다. 평생의 로망인 전원주택을 한번 지로 한번 떠나봅시다. 먼저 터를 차지하죠. 이게 대지입니다. 1,000만 원 주고 산. 원래는 이게 임야였어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고쳐서 대지로 바꿨어요. 대지 이렇게 존재의 이름을 붙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즉 대지하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대지, 왜 대지라고 합니까? 대지하기 때문이야. 하여튼 우리 때문에 국어는 다 이제 폭망이야. 무조건 하다를 붙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큰 역할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그게 대지가 아니에요. 대지는 본래 대지라고 이렇게 실체적으로 영원 불변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돌을 또 사왔어요. 돌을. 근데 그 돌은 원래 그냥 돌이잖아요. 근데 이 집에 와서 이 대지 위에 착착 놓이면 주춧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춧돌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죠? 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주춧돌을 빼다가 자기 담을 싸면 이제 담하는 기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 주춧돌은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않고 이렇게 말하더만, 저거 집 주춧돌을 빼다가 담을 쌌네. 이건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기둥을 세우죠.
이걸 기둥이라고 하는데 왜 기둥이라고 합니까? 기둥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둥하다라는 것은 기능을 지금 말하는 말이에요. 세존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왜 기둥이라고 하는가? 기둥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볼은 여기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지금 지붕 속에 들어가서 안 보여요. 그게 산에 있을 때 그게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집에 와서 이 구조 속에 들어가는 순간 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왜 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까? 보라고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말해요. 이거 너무나 어렵다. 지금 우리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조라는 것은 기능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다음에 석가래를 착착착착 걸치죠. 왜 석가래라고 합니까? 석가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에다가 짐을 올리죠. 그러면 이런 집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생겼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조물,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얽어 만든 것. 네이버 국어사전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얽어 만든 것. 여기서 설계라는 말은 여기서 설계라는 말은 칩하는 기능을 의도하는 말이에요. 재료들을 얽어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집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재료들을 얽어 만들어서 책상이 되고 얽어 만들어서 다리가 되고 이게 다 구조물이에요. 근데 이걸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살림하는 집 짓기. 칩하는 기능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6가지를 한번 추려봤어요. 그러면 6가지 기능만 있냐? 그건 아니죠. 더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한옥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비유로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능들의 결합이 구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식구가 많이 들어서 이 집을 더 확장해야 될 때 옆에다가 기둥 2개 더 세우고 지붕 뜯어가지고 연장해서 구조를 바꾸지요. 집이라고 하는 구조물 속에 들어있는 구조와 기능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세존이 2500년 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조물도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고 구조도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고 그 다음에 기능도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 발생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세 측면으로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존재 현상이라고 하는 구조물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상의 모든 존재 전부 구조물이다. 근데 그것들은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발생했다, 소멸했다 하는 것이다. 바로 그 구조가 산출된 곳이 구조이다. 구조는 기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 결합을 할 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능을 결합할 때 멋대로 기능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고려하면서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을 결합하고 이것 아니야 이것을 조건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계획을 하잖아요.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을 깊이 하고 설계도를 그리고 이런 걸 전부 의도라고 그래요. 아까 질문한 것이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물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운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자기된 것이다. 자기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에게 뭔 능력이 있습니까? 만드는 능력, 자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세조는 만드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어요? 만드는 자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요? 의도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매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중이잖아요. 그 의도에 따라서 기능이 결합을 해요. 인과적으로. 그러니까 기능이 결합한다는 것은 인과적 결합이고 그 인과적 결합에서 나온 구조도 인과적 구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 구조물도 인과적 구조물이겠죠. 그럼 우리는 딱 눈치를 채야 돼요. 조건 발생이라는 것은 인과적 원리구나. 무슨 원리요? 인과적 원리구나. 이 인과적 원리를 만든 사람이 종을주라고 주장하지 말아요. 이제 그만해요. 그 사람은 어떤 실체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에서 영원히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 그런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명확히 알겠죠? 세존이 대지하기 때문에 대지라고 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대지하기 때문에 대지라고 한다. 이 말은 기능이 구조를 만들고 구조가 구조물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기능이 구조를 만들고 구조가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도 만드는 놈이 없어요. 있는데 우리 집 목수가 지었는데 세존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오도성을 읊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집을 짓는 자 가래를 파괴했다. 여러분의 지금 이건 이제 우리가 살림하는 집인데 여러분이 인식하는 존재의 집을 질 때 그 집을 짓고 싶어서 막 안달인 존재에 대한 갈망 때문에 짓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 되고 말 거야. 나는 뭐 되고 말 거야. 이런 존재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런 기능을 막 갖다가 결합해서 만약에 그런 존재가 된다고 그래도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만들어지는 과정은 있으나 만드는 자가 없어요. 왜? 만들어지는 과정이 전부 이런 기능의 결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를 이해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대학교를 잘못 나와서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IQ가 좀 떨어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더더욱 아니죠. 나는 그냥 먹고 사니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온다.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사고방식에 맞서는 일이에요. 아파트 그 공사를 하는 구조를 고치는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구조를 고치고 있대. 뭘로 고치고 있냐고 했더니 재료를 많이 사왔대. 고치려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기능이 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재료로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해. 거기서 그 사고방식을 조금만 고치면 바로 깨닫는데 말이야. 어렵지도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까?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기능들이 나와서 결합을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가 너무 나이를 먹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자동이 된 거예요. 오토매틱이. 수동으로 돌려놓으세요. 내가 명령이 있을 때만 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토에서 수동으로 바꿔놓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쉽게 표현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또는 알긴 아는데 안 돼요. 이거 하나 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사고방식 그거 하나 바로 잡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바로 잡을 생각을 않고 이런 사고방식을 막 갖다가 들여놓으려고 그래. 이런 사고방식을 들여놓을 필요 없어요. 습관적인 사고방식이 자리를 비우면 이 사고방식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용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용을 쓰는 거예요. 용 쓸 때마다 몸이 파괴되고 건강을 잃고 나중에 뭐가 남겠습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습관적인 사고, 이걸 버리는 거. 이게 공부입니다. 그걸 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 이런 사고방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방 청소하고 나면 방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3년 동안 뒤죽박죽으로 살다가 그러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깨끗한 방이 나타나겠지요. 그 깨끗한 방은 본래 있었어요. 그런데 어지러워서 그 방을 속에서 살면서도 그 방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바로 이 습관적인 사고방식 이름이 뭐예요? 재료가 구조를 만든다. 재료가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재료가 본래 있어가지고 건축 재료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없던 것이. 뭐 기능이 향상돼서 2,000원 더 비싸요. 기능이 향상돼서 3만원 더 비싸요. 이게 이데아에서 나왔겠어요? 사람이 어떤 사용 목적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기능을 갖고 그 창조해낸 구조물이에요. 전부.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능, 구조, 구조물의 관계를. 기능은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실체가 기능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건적으로 결합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결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건적으로 결합해서 구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구조가 나타나면 구조물이 산출되는 거예요. 세조는 이 세상을 거대한 구조물로 보았을 겁니다. 뭔 구조물로 봤을까요? 인식의 구조물로 봤을 거예요. 근데 그 구조물 속에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실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능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구조가 있어서 거기에서 구조물이 산출되고 있다. 이걸 밝힌 사람이에요. 이것은 있는 그대로 세상을 관찰해서 얻은 것이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생각으로 헤아려서 안다면 불교 학자들은 벌써 깨달았어야 돼. 그리고 요새 그 왜 불교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교수들인데 무슨 물리학자, 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불교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질을 분석해 봤더니 분자가 나오고 뭐 원자가 나오고 뭐 중성자가 나온다는데 그렇게 물질을 분석한 사람은 세존 당시에도 있었어요. 2500년 전에도.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물질 이론가, 자연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은 자연에서 온 물질이 흩어져서 그냥 끝난다고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허무주의자들이에요. 죽으면 끝나. 공을 말하는 그 과학자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관점이 없어요. 그들은 인생을 의미와 가치로 접근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을 분석했지 괴로움을 분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려요. 제발 과학상식 가지고 불교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추앙을 해요. 아유, 헛짓이죠. 헛짓입니다. 그 죽서서 개 주는 거요. 이런 사람만 법을 남에게 설할 수 있어요. 세존처럼 나는 세상의 끝에 이르렀다. 나는 괴로움의 끝을 보았다. 나는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했다. 부처가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도 법을 설할 수 있겠지요. 나는 괴로움의 끝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실천의 방법을 알고 있다.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세존의 제자들이겠지요. 이 집은 지금 물질적인 분석을 했는데 이 그 분석을 통해서 기능이 결합해서 구조가 되고 구조에서 구조물이 산출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조물도 기능도 구조도 전부 조건 발생이구나. 이것만 알면 됩니다. 집은 만들어져요. 그러나 만드는 자가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지. 목수가 만들었다고. 근데 그 목수를 의도로 대체를 해보세요. 의도가 만든 겁니다. 의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사는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주님 되는 길이에요. 조물주 되는 길이라고. 한번 결론을 한번 지어볼게요. 기능이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해했죠? 구조가 구조물을 만듭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구조물을 볼 때 무엇을 봐야겠어요? 실체를 보지 말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조를 봐야겠죠. 그러죠? 또 구조에서 무엇을 봐야겠어요? 기능의 결합을 봐야겠죠. 그렇죠? 그 기능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존재의 이름을.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기능한다는 뜻이요. 기능이 구조를 형성하고 구조가 구조물을 만든다는 이해, 이것이 연기를 이해하는 요점이에요. 오늘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확립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띠예요. 대개 사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뜻으로 써요. 마음 챙김. 근데 나는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고 쓰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띠는 마음을 챙기는 일이 아니고 사띠는 기능을 조건으로 구조물이 생기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사띠예요. 다르죠? 마음 챙기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기능을 조건으로 구조가 생겨나고 구조를 조건으로 구조물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때문에 사띠는 기능을 조건으로 구조물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구조물 그 정도만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는 이 행위를 통해서 밥을 먹는 내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사띠예요. 그러면 밥을 먹다가 저쪽으로 가서 책을 보면 어떻게 사띠가 있다면 어떻게 관찰해야 될까요? 책을 보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라고 관찰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사띠는 기능을 할 때 나타나는 존재의 모습 그 정도만 그만큼만 관찰하고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마음 챙기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확장해서 말하면 사띠는 12연기 전체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마음 챙겨서 12연기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러한 법에 대한 이해도 사띠죠. 왜? 계속 말하잖아요. 대지하기 때문에 대지라고 한다고. 대지하는 기능 그것에서만 대지라는 존재가 생겼다고 관찰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팔아서 돈 챙기야 하는데 이런 생각은 대지하는 기능에서 확장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념의 증식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띠가 확립된 사띠가 파괴됩니다. 중생은 사띠 속에 있겠어요? 개념의 오염 속에 있겠어요? 하루 종일 쓰레기통을 뒤지는 고양이 신세로 삽니다. 한 번도 깨끗하게 옷은 깨끗이 입었는데 하는 짓은 그 모양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띠를 배운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구조물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구조물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된 거야. 이거 실체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야. 이렇게 보겠죠. 그렇게 보니까 이것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발생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변화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존재에 대해서 거머쥐려고 하는 취착이 사라져요. 그래서 항상 세존이 사띠를 설명할 때는 취착 없이 해탈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존재의 세계에서 스스로의 갈망과 취착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사띠가 있어야 돼요. 사띠. 사띠의 정의는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관찰한 것을 그만큼만 바르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개념을 만들어서 확장하거나 확대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해가 가죠.